좋아요, 구독!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미 증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 증시 급락에 우리 증시도 오늘장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고용지표 우려감에 은행주들 이 낙폭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 나스닥은 2% 이상 하락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간밤 미 증시 주요 흐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미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66% 빠졌고요. 나스닥도 2%대, S&P도 1% 후반의 하락이 나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확대가 됐고요. 또 이제 금융업종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대가 되는 이슈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SVB 파이낸셜에 대한 대규모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또 실버 게이트의 자발적 청산 등 이제 금융적으로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와 관련된 은행 관련주들이 일단 대거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4대 은행에서도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와 또 개별적인 이슈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죠.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등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양시장에 대한 이런 지수들을 좀 눌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 지표는 좀 좋게 나왔죠. 사실 시장에서 민간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온 그런 상황에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도 역사적 저점 수준을 좀 유지하는 흐름인데 일단 전주보다는 1만 1천 건이 증가를 했고요. 8주 만에 20만 건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사실 전문가의 전망치는 19만 5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용적인 부분이 워낙 강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택 관련된 소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 소비 중에서 100분의 30% 정도가 임대료로 이제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최근에 CPI라든지 PC 부분에서의 지표에 이런 가중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니 향후 CPI라든지 PC에 대한 이런 비중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게 됐고 전반적인 미국장이 좀 하락을 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과 은행주들의 악재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덮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3월 FOMC 빅스텝 가능성에 또 힘이 실리면서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증시도 미 증시와 커플링 좀 현상을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이 낙폭을 보입니다. 특히 코스피 대비 선방을 해줬던 코스닥은 800선이 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국내 현재 등락폭과 함께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지수 흐름이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거래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이 거래일 전에도 이제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매수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1327원 80전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속적인 이제 이 원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1%대, 2%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하락 종목 수들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95종목밖에 되지 않고, 코스닥도 182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됐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등락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 로봇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양자 관련된 종목군들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한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로봇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이런 자동화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 매출 비중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강력한 시세 흐름들이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상승 기조를 조금 끌어냈었던 종목군들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소재 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에서도 뭐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이제 소재단에서의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에서도 좀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수 상승에 견인을 했었던 SM이죠. 공개 매수 부분으로 굉장히 좀 이벤트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좀 4%대 하락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지수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테마로 연결이 됐었던 종목군들은 좀 다소 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좀 눌리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개발 중인 모멘텀이 가진 종목군들이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종목별 테마 흐름들이 바뀌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좀 흐름 살펴주셨는데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2차 전지주들과 양자, 암호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은 강세를 좀 펼치고 있는 반면에 이 최근 강세 섹터였던 AI와 또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다소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업종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한 치 앞을 모르겠는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업종에 좀 집중해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기존보다 더 상승을 하게 되면 가용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 비용으로 크게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엔터라든지 콘텐츠, 뭐 게임 업종들이 있는데요. 뭐 특히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늘 5시죠. 더 글로리 시즌 2가 또 방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부담감이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쪽에 대해서의 좀 신용평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 해지 종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신용평가 주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들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 사실 실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서 만약에 금리 인상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해당 섹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에너지 관련주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런 뭐 수소라든지 원전, 신재생 에너지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IRA 법안에 대한 세부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유럽에서의 CRMA 관련된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격한 에너지 전쟁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기후변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라니냐 효과가 5월, 6월 달까지 진행이 되면서 뭐 곡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영향을 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치 비중이 확대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 지역, 대만, 일본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굉장히 설치량에 대한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움직임들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 조건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엔터, 또 콘텐츠, 게임주들 좀 강세가 펼쳐질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 신용평가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조금 매도세가 좀 쏠렸습니다. 다시 5만 전자로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현재 6만 원대 초반에 조금 횡보를 하던 주가가 이 외국인들 매도세로 좀 축소가 좀 된 모습인데 반도체주, 미국의 반도체주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 금리 인상 기조 강화와 또 환율 상승 등 현재 삼성전자의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굉장히 좀 수성을 하기 위해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그 부분이 조금 깨지고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셨을 때도 최근에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개인들이 좀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수에 연관이 되어 있는 채널링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해당 부분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추가 조정은 충분히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저는 아직까지는 25bp를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지금 가중치가 높아진 빅스텝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미 금리 차가 1.75%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금리 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커지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외국인 자본 이탈이 나타나겠죠. 환차손해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본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증시의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에서의 좀 차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 흐름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번에 지수 상승 흐름들이 나올 때 대표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섹터가 반도체와 2차전지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차익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미국과와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 바닥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추가적으로 재고량이 줄어들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부분은 저는 어차피 반도체 섹터를 장기적으로 보실 거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시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56,000원 이하로 만약에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의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대장주 삼성전자 좀 지수와 큰 행보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금리 인상이 커지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삼성전자에는 악영향이 미치게 되겠지만 앞으로 반도체 업황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관망세 유지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잠깐 나눠봤던 미 은행주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대 은행 시총 70조 원가량이 좀 증발된 상황이 좀 펼쳐졌는데 미 은행주의 이러한 하락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폭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 은행주 전체 섹터가 크게 흔들릴 만큼 충격도 컸을 텐데요. 어느 정도인지도 또 궁금하고요. 국내 은행주들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초래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은행주는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폭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전문은행이었던 SVB의 파이낸셜의 뱅크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또 실버게이트 캐피털의 청산 등 악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FTX 파산 사태 이후에 대규모 손실을 좀 입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뱅크런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IT와 관련된 그런 은행들에 좀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뭐 4대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은행주의 폭락을 이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채권을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환경들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비중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은행 자산 가치의 하락을 좀 끌어내는 부분들로 작용이 되면서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채권 가격에 대한 부분의 변동성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들이 좀 붙게 되면서 이제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된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조금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죠. 사실 최근에 이제 국내 금융 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이제 대출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TF도 좀 출범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텐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 주 요인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 관련된 대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제한이 될 수 있고요. 과거에도 은행권, 금융권에 이전 정부의 이 영향이 있을 때마다 좀 업황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관련된 이슈에서도 당연히 좀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의 이런 대출금리 제한에 대한 움직임들이 보다 더 좀 이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